미국의 국가정보 관련 판례, 법령, 통제기구의 변천 About transitions of judicial precedent, legislation, and oversight for national intelligence. 여기서 oversight라고 썼는데 control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미국의 국가정보 관련 판례, 법령, 통제기구의 변천. 큐브 1. 1927년 1월 27일 맥그레인 연방대법원 재판. 1927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데 맥그레인 vs 도티 케이스라고 해서 정보 업무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미국 의회의 입법관을 구체화한 재판이 그레인 연방대법원 재판이었다. 다시 정보 업무 통제 수단으로서의 미국 의회의 입법관을 구체화한 재판이 맥그레인 연방대법원 재판이었다. 여기서는 헌법상 의회의 조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입법 기능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조사권은 함축된 권한으로서 전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의회는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개시하고 증거, 즉 정보를 수집을 할 권한이 있다. 의회의 위임을 받은 특별위원회 역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조사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헌법적인 권능을 부여받는다. 그 일환으로서 비협조적인 증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명령할 수 있고 반면에 의회에서의 증언자는 형사소추에서 면책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 이제 한시로 나와 있다. McGrain vs. Doty was a case heard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ded January 17, 1927. 최고법정,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Supreme Court. 여기 재판에 가기 전에 이제 심리, 청문, case heard 한번 들어보는 그런 사례가 이제 McGrain vs. Doty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It was a challenge to Molly Doty's contempt conviction and arrest. 그러니까 몰리 도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정 모독을 했고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몰리 도티가 이의 제기, 챌린지를 한 것이다. Which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면 which happened when he failed to appear before Senate committee. 상원위원회에 출두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상원위원회는 이제 뭔가 조사를 했는데 Senate Committee investigating Attorney General Harry Doty's failure to investigate the perpetrators of Teapot Dome scandal. 여기서 해리 도티는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검찰총장에 해당하겠는데 이 검찰총장인데 이 사람이 Teapot Dome 스캔들이라는 그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범법자들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왜 안 했는지 이렇게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출두를 해야 되는데 이 도티 검찰총장이 출두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 모독이다 라고 해서 체포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다시 또 도티 총장은 이의 제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보면 이제 티팟 돔 스캔들이 뭐냐면 1921년부터 23년까지 워렌 G. 하링 미국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뇌물수수 스캔들이 바로 이제 티팟 돔 스캔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뇌물수수, 그러니까 대통령의 뇌물수수 스캔들인데 요 범법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인 해리 도티가 근데 조사를 안 해서 그래서 상원위원회에서 이제 검찰총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티 검찰총장이 출두를 안 했고 그래서 법정 모독이라고 이제 체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은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다. The court upheld his conviction. 법정 모독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모독이라고 했는데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held for the first time
that under the Constitution, 헌법상 Congress has the power to compel witnesses to appear and provide testimony. Congress, 여기서 이제 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의회라고 해도 생각해도 되겠다. 하여튼 의회는 목격자, 증언자, witness, 목격자 혹은 증언자로 하여금 출두를 해서 증언을 하도록 강제시킬 권한, the power to compel, 강제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연방 대법원 판시를 내렸던 것이다. 다시, McRae Doty case was a case heard. 그러니까 사건 심리가 있기 전에 먼저 들어보는 게 이제 a case heard인데,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ded January 17, 1927, it was a challenge to Molly Doty's contempt conviction and arrest, which happened when he failed to appear before a Senate committee investigating Attorney General Harry Doty's failure to investigate the perpetrators of the Teapot Dome scandal. The court upheld his conviction.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held for the first time that, under the Constitution, Congress has the power to compel witnesses to appear and provide testimony. 자, 맥그레인 연방 대법원 재판, 정보 업무 통제 수단으로서의 미국 의회의 입법권.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권이라는 이제 의회의 조사권을 가리겠다. 그것을 구체화한 재판이 되겠다. 1936년 커티스 라이트 소송. 여기 서덜랜드 판사가 주권 관련된 사항은 초헌법적인 것이다 라고 했다. 이후에 196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한 15년 정도 끝난 시기인데, 이때는 미국이 상당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민주주의도 발전을 하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각성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기 이때 이제 사법적인 행동주의가 법조계에 이제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1980년 미국의 시빌레티 검찰총장이 정보 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서덜랜드 판사는 이제 주권 관련된 사항은 초헌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커티스 라이트 소송 그 케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시간이 지나서 한 40년 좀 넘게 지나서 시빌레티 검찰총장이 정보 활동은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1947년 7월 26일 국가안보법 NSA가 제정됐다. National Security Act 국가안보법.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국방체계와 대외정책 그리고 정보 공동체 조직을 총체적으로 구축한 법이 바로 국가안보법이 되겠다. 여기서 신설되는 기구가 있는데 CIA, 국방부 NME,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자원위원회 NSRB, 공군성, 합동참모회의 JCS 이런 것들이 신설된다. 먼저 CIA는 초대 국장의 힐렌 코에타가 이제 자리하게 되고, 2년 있다가 1949년 중앙정보법 개별법으로서 이제 Central Intelligence Act 중앙정보법이 1949년도에 제정이 된다. CIA가 설립된 것은 이제 47년, 2년 전에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CIA가 먼저 설립되었던 것이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별법으로서 이제 중앙정보법이 제정된 것이고, 이때 그러니까 중앙정보법 1949년도에 제정을 한 중앙정보법에 CIA 정책조정실이 비밀 공작을 전담하도록 했다. 다음 국방부 NME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 이것은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한 부서가 되겠다. 역시 2년 후 1949년 8월 10일 국방성 Department of Defense DOD로 개명을 하게 된다. 요즘은 DOD는 이제 국방성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제 국방부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한다.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위원회라고도 하는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여기서 이제 카운슬은 이제 보통 이제 회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커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 보드 이런 것도 이제 위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는 카운슬, 국가안전보장회의, 흔히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자원위원회 NSRB, National Security Resources Board, 안보자원 Security Resources 위원회 보드. 여기서 이제 보드를 쓰고 있다. 그 다음 공군성, 국방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성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는데, Department of Air Force, United States Air Force, formerly the Army Air Force. 그러니까 육군 내에 공군 부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아예 따로 떼어가지고 공군성이라고 이렇게 부서를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합동참모회의 JCS, Joint Chiefs of Staff Council, 합동참모회의. 다시 1947년 국가안보법 NSA에 따라 신설된 기구들 CIA, 국방부 NME,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국가안보자원위원회 NSRB, 공군성, 그 다음에 합동참모회의 JCS. 1953년 3월 9일 레이놀즈 사건, United States vs. Reynolds, 국가 비밀 State Secrets Privilege, 특권 Privilege, 이것을 최초로 인정한 사건이 되겠다. 국가 비밀 특권. 여기서 대법원은 국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국가 안보 항변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국가 비밀 특권 항변의 불이익 금지이라는 것을 판시의 내용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이제 1953년도 나온 판시 내용이고, 그 이후에 한 14년 정도 지나면 또 상반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옵니다. 1967년 12월 11일 로벨 사건. 여기서는 이제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 방위는 그 자체가 완결적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 특히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것은 아이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국가 방위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레이놀즈 사건과 상반적인 내용이 로벨 사건 판시에서 나온다. The court ruled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not deprive the people of constitutional rights, even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specifically the right of free association. 그러니까 자유로운 모임, 결사의 자유, the right of free association. 그리고 이게 정부가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cannot deprive the people of constitutional rights.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 특히 이제 결사의 자유인데, 를 사람들, people이라고 썼기 때문에 citizen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people이라고 썼기 때문에 국적이 있거나 없건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다. 사람이라면 누구, 보통 이제 인민이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인민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인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people을 국민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이제 박탈, deprive 해서는 안 된다. 1966년 정보자유법,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알 권리가 이제 나온다. 연방행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권이 들어있는 법이 이제 정보자유법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 요구를 하는 그 대상이 주 정부나 의회, 법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 대한 정보 요구권을 담고 있는 법률은 아니다. 연방의 행정부 내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정보 요구권이 담겨져 있는 법이 바로 이제 정보자유법이 되겠다. 이 정보자유법은 is a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law that requires the full
or partial disclosure of previously unreleased information and documents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upon request. United States government, 주정부가 연방정부로 비교할 개념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알 권리의 판례상 헌법상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 이런 것들을 알 권리의 판례상 나타나는 헌법상 인정 근거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라든가 재산권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알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판례상 헌법상 인정 근거는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들어가겠다. 1971년 6월 뉴욕타임스 대 미국 정부 사이의 소송. 그 닉슨 행정부의 미국의 베트남 개입과 관련되어 있는 국방부 문서 비공개 소청을 기각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방부 문서 그 비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공개해라.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이제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방부 문서 비공개 그걸 기각한다. 공개해라 이 말이죠. 대부분의 스튜어트 판사가 일컬기를 판시의 내용에 언론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깨우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부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내렸다. 자, 뉴욕타임스 대 미 정부 소송. 닉슨 행정부의 미국의 베트남 개입 관련 국방부 문서 비공개 소청을 기각했다. 이 당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넣었는데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한다. 금을 주지를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 당시 금환본위제 쓰고 있었는데 이걸 폐지한 것이다.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 그러니까 베트남은 64년부터 해가지고 쭉 벌어지가 오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국제 수지가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게 된다. 그리고 고인플레로 몇몇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금태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금을 이제 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닉슨이 못 주겠다.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해버리고 이에 따라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위기를 타개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1944년 7월 달부터 44개의 국가가 함께 하고 있는 브렌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2차 대전 직전에 이제 이 체제를 만든 것인데 이게 붕괴되면서 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금환본위제, 고정 환율인 금환본위제를 바꿔서 오늘날의 달러 본위제, 변동 환율로 아예 변화가 된 것이다. 이후에 대처주의, 레이거노믹스 등 생산 경영의 유연성을 도입하게 되고 구조조정이나 국제화, 탈규제,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가 확산하게 된다. 자, 1971년 닉슨 대통령 금태환 정지선언, 금환본위제, 고정환율인 금환본위제에서 오늘날의 달러 본위제, 변동환율제로 변화됐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됐고 1974년 6월 25일 미 정부 대 리처슨, United States vs. 리처슨 소송이 있었는데 일반 시민 납세자인 리처슨이 제기한 CIA의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 요구 사건에서 재판장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 자격 부적격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납세자인 리차드슨이 자료 공개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CIA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자료 공개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청구인 자격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 예산 공개의 단초가 되었다. United States vs. Richardson was 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concerning standing in which the court held the taxpayers' interest in government spending was generalized and too undifferentiated to confer Article 3 standing to challenge a law which exempted Central Intelligence Agency funding from Article 1, Section 9 requirements that such expenditures be audited and reported to the public. 그러니까 Article 1, Section 9 요구사항에 따르면 어떤 경비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공개가 되고 be audited,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의 예외가 이제 CIA 예산이라는 그 CIA 예산이 감사와 보고에 예외가 되고 있다라는 법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undifferentiated 무관하다,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서 undifferentiated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일반화된 A taxpayer's interest in government spending was generalized. 그러니까 정부 자금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납세자가 제기할 그 어떤 관련 이익이 was generalized. 보편화되어 있다. 일반화되어 있다. 라는 어떤 지위에, 일반화된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내렸다. Chief Justice Warren Burger delivered the opinion of the court which found that Richardson lacked standing to challenge the act, noting that any impact on him is plainly undifferentiated and common to all members of the public. 그러니까 워렌 버저라는 이제 재판장, Chief Justice, 재판장이 뭐라고 이제 판시를 내렸냐면 리차드슨이라는 이 사람은 그 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자격이 부족하다. lacked standing to challenge. 그러면서 언급한 말이 any impact on him. 그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에 미치는 어떤 법률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전혀 undifferentiated, 관련이 없다. 그리고 common to all members. 대신에 all members of the public. 공중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common,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noting that, 언급을 하면서 이의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 lacked standing to challenge the act. 라고 이렇게 판시를 내린 것이다. The court held that Richardson did not have standing to sue. 그러니까 소송할 청구할 자격이 없다. Using the two-pronged standing test of Flest vs. Cohen, Chief Justice Burger found that there was no logical nexus between the status asserted by Richardson as a taxpayer and the claim sought to be adjudicated. It was clear to Burger that Richardson was not a proper and appropriate party to invoke federal judicial power on this issue. 네, 이 이후에 이제 1997년 5월 19일 미국의 과학자연맹도 정보자유법 FOIA를 근거로 해서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 공동체의 예산 공개 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법원은 CIA의 공개 거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데 정보 공동체 입장에서 예산을 공개를 하게 되면 대충 어디 쓰이는지를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인지 하여튼 법원에서는 CIA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